요즘 뉴스 켜면 비슷한 헤드라인이 계속 떠. 대만 초비상이다. 그리고 그 옆에 한국 반도체도 같이 흔들린다는 자막.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 들지. 그럼 우리 주식이랑 회사는 괜찮은 거야? 근데 진짜 숫자를 까보면 그림이 정반대야. 한국은 LNG 비축량이 52일치, 대만은 11일치. 두 달 가까이 버틸 비상금이 통장에 박혀 있는 집이랑 이번 달 카드값 결제일도 못 막는 잔고 차이지. 대만은 카드 한 장으로 버티는 나라고 한국은 7장 들고 있는 나라거든. 오늘 그 7장을 같이 한 장씩 세볼게. 끝까지 보면 한국 직장인 입장에서 왜 안심해도 되는지, 대신 어떤 조건이 깨지면 진짜 위험한지까지 깔끔하게 정리될 거야.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보자. 왜 하필 대만이 LNG 11일치냐? 이게 단순히 비축을 좀 적게 했네 수준이 아니거든. 11일이라는 건 배 한 척만 늦게 들어와도 발전소가 헐떡인다는 얘기야. 대만은 발전 연료의 절반 정도가 LNG에 묶여 있어. 가스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군에 들어가. 그 가스 중에서도 약 35%가 걸프 쪽, 그러니까 중동에서 들어오는 물량이야.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고 한 번 나면 가장 먼저 멱살 잡히는 게 대만인 거지. 여기서 잠깐, TSMC가 뭐냐? 대만에 있는 반도체 회사인데 전 세계 첨단 반도체 칩을 사실상 혼자 찍어내는 곳이야. 엔비디아 GPU도, 애플 아이폰 칩도 다 여기서 나와. 대만 경제 한가운데 박혀있는 심장 같은 회사지. 대만 사람들이 이 회사 부르는 별명이 있어. 호국신산. 말 그대로 나라를 지키는 신상이라는 뜻이야. 산업 하나에다가 신앙 수준의 별명을 붙여놨다는 게 이미 답이 나오는 거야. TSMC 한 장이 흔들리면 나라 전체가 같이 흔들린다는 자기 고백이거든. 여기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래. LNG 수급이 막힌다. 발전이 헐떡인다. 전력이 모자란다. 그러면 가장 전기 많이 먹는 공장부터 라인을 세워야 돼. 대만에서 그게 누구겠어? TSMC야. 전 세계 첨단 반도체 8알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라인이 며칠만 비틀려도 글로벌 공급망이 같이 출렁이는 거지. 한마디로 이거야. 대만은 LNG 한 장 위에 TSMC가 올라가 있고 TSMC 위에 나라 경제가 올라가 있는 구조야. 도미노패가 한 줄로 세워져 있는 거지. 맨 앞에 LNG 한 장이 있고 그 한 장이 살짝만 휘청해도 뒤쪽 줄이 다 같이 무너져. 이게 바깥에서 보면 잘 안 보여. TSMC 실적 좋다. 주가 잘 간다. 그런 헤드라인만 둥둥 떠다니니까. 근데 안에서는 매년 호르무즈 한 번 다치면 어떡하지? 중국이 봉쇄 훈련 한 번 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으로 살아가는 나라야. 근데 한국은 왜 이걸 콧방귀도 안 끼는 걸까? 뉴스 헤드라인은 똑같이 무섭게 띄우는데 왜 한국 직장인 통장은 같이 흔들리지 않는 걸까? 답은 들고 있는 카드 숫자가 달라서야. 대만 카드는 사실상 TSMC 한 장, 한국이 들고 있는 카드는 한 장이 아니거든? 지금부터 한 장씩 같이 세보자. 첫 두 장부터 꺼내볼게. 카드 1번, LNG 52일치 비축이야. 대만 LNG 비축이 11일치로 카드값 결제일 앞두고 잔고 털린 집이라면 한국은 두 달 가까이 버틸 비상금을 통장에 넣어두고 있는 집이지. 근데 진짜 핵심은 비축량 자체가 아니야. 한국은 LNG를 호주와 미국, 카타르 세 군데서 합쳐 65% 넘게 들여와. 한 군데 막혀도 다른 두 군데가 살아있는 구조라는 얘기야. 대만처럼 걸프 한 줄에 35%를 몰아넣고 호르무즈 하나 막히면 발전 절반이 멈추는 집이라는 게임이 달라. 심지어 2025년 8월에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LNG 연 330만 톤짜리 10년 계약을 추가로 묶어버렸어. 트럼프가 관세 들고 협박할 때 한국은 우리 너희 가스 더 살게 하고 정치 카드까지 한 장 더 챙긴 거지. 비상금도 두 달치, 들여오는 줄도 세 가닥, 미국한테 줄 명분까지. 자, 이제 카드 두 번째. 이게 진짜야. 메모리 반도체. 먼저 D램, 영어로 DRAM이라고 부르는데 컴퓨터나 휴대폰 켤 때 잠깐씩 데이터를 담아두는 일반 메모리라고 보면 돼. 이 D램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38%, 삼성이 32%를 먹고 있어. 둘 합치면 한국이 글로벌 D램의 약 70%를 쥐고 있다는 얘기야. 여기서 더 살벌한 게 HBM이야. HBM은 영어로 풀면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한꺼번에 쏟아붓는 초고속 메모리야. 인공지능이 학습할 때 엔비디아 GPU, 그래픽카드 안에 이 HBM이 같이 박혀 있어야 굴러가. 이거 없으면 GPU도 그냥 비싼 깡통이지. 이 HBM 시장에서 한국 합산 점유율이 80%대 후반에서 90%대를 왔다 갔다 해. 세계 AI가 굴러가려면 한국 메모리를 못 쓰고는 안 되는 거지. 심지어 2025년에 SK하이닉스가 사상 처음으로 삼성을 제치고 글로벌 메모리 매출 1위를 찍었어. 한국 반도체가 흔들린다는 헤드라인 옆에서 SK하이닉스는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뉴스가 자꾸 TSMC 위기는 곧 한국 끝장이라고 묶잖아. 그거 반대야. TSMC가 가장 잘 만드는 건 파운드리, 그러니까 설계도면 받아서 찍어주는 공장이야. 칩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게 아니라고.
엔비디아가 GPU 한 장 만들려면 TSMC에서 로직칩을 찍고 그 위에 한국산 HBM을 얹어야 비로소 작동해. TSMC가 만에 하나 점령당해도 다른 나라가 그 라인을 켜는 순간 결국 전화 거는 데가 어디겠어. 서울이야. 한국을 빼고 AI 반도체 한 장도 못 굴러가는 구조가 이미 짜여 있다는 얘기야. 심지어 메모리는 미국 마이크론조차 한국을 못 따라잡는 영역이야. 대만이 끼어들 자리는 아예 없는 시장이지. 정리하면 이래. 카드 1번, 두 달치 비상금에 가스 들여오는 줄 셋. 미국까지 묶어둔 LNG. 카드 2번, D램 70%에 HBM 90%.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매출 1위까지 갈아치운 SK하이닉스. 대만이 한 장짜리 카드로 휘청일 때 한국은 벌써 두 장이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카드는 아직 세 장 더 남았어. 먼저 카드 3번. 조선업. 2025년 1월 기준 한국조선업 글로벌 점유율이 62%야. 중국이 그 다음인데 한국이 중국의 3배. LNG선만 떼서 보면 더 살벌해. 전 세계 LNG선 수주의 60% 이상을 한국이 가져가. 사실상 독점이야. 한화오션 한 회사만 봐도 2025년에 LNG선 13척 포함해서 51척, 수주액 98억 3천만 달러를 채웠어. 전년 실적 89억 8천만 달러를 1년 만에 가뿐히 넘긴 거지. 배 만드는 일이 그냥 호황 정도가 아니라 작년 한 해 실적을 1년 만에 다시 깨버린 수준이야. 근데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어. 미국 해군 함정 정비.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고치는 일까지 한국조선소한테 맡기는 시나리오가 진행 중이야. 한미 조선협력안인데 이름이 마스가야. 미국 본토 조선업이 사실상 무너져서 동맹국 중에 한국 말고는 대안이 없어. 세계 최강 미국이 자기 군함 고쳐달라고 한국조선소에 줄 서는 그림이라는 거지. 자, 카드 4번. K원전. 2025년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본계약이 체결됐어. 규모가 약 26조 원이야. 한수원. 그러니까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우리나라 공기업이 따낸 거야. 경쟁 상대가 누구였냐? 프랑스 전력공사 EDF랑 미국 원전 1등 회사 웨스팅하우스. 둘 다 제치고 한국이 가져왔어. 2009년 UAE 바라카 이후로 16년 만에 K원전 수출이야. 유럽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고. 근데 체코는 시작이야. 폴란드도 한국형 원전 6기를 두고 협상 중이야. 기당 약 20조 원으로 잡으니까 폴란드 건이 성사되면 단일 계약으로 100조 단위가 움직여. 마지막 카드 5번. K방산.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이 95억 달러였어. 근데 2025년에 약 150억 달러를 찍었어. 원화로 22조 원. 역대 최대치야. 1년 만에 60% 가까이 폭증한 거지. 대표적으로 2025년 7월 폴란드랑 K2전차 2차 계약을 사인했어. 180배에 약 8조 5천억 원이야. 인도, 베트남도 K9 자주포 추가 계약을 줄줄이 넣고 있어. 방산청 목표가 2030년까지 수출 200억 달러,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야. 자, 정리하면 이래. LNG와 메모리, 조선, 원전, 방산, 산업카드만 5장이 다 한국 손에 있어. 참고로 대만은 조선, 원전, 방산 다 0점이야. 조선 점유율 1% 미만, LNG선 0척, 원전은 자국 폐쇄 정책 중이고 방산은 무기 수입국이지 수출국이 아니야. 메모리도 마찬가지야. 미국 마이크론조차 한국을 못 따라잡는 영역인데 대만이 들어올 자리가 아니지. 이게 카드 한 장 가진 집이랑 5장 가진 집의 차이야. 한 장만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게 대만 구조라면 한국은 한 장이 빠져도 4장이 받쳐주는 구조라는 거지. 근데 진짜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산업 5장 위에 정치와 전략 카드가 2장 더 얹혀 있거든. 여기서 누가 이렇게 묻고 싶을 거야. 산업 카드는 알겠는데 트럼프가 한국도 그냥 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할게. 미국은 한국을 못 놔. 중국도 한국을 못 흔들어. 이게 카드 6번과 7번 얘기야. 먼저 카드 6번, 미국 국방수권법이야. 영어로는 NDAA라고 부르는데 미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면 국방예산법이라고 보면 돼. 미국 군대가 어디에 돈을 쓸 수 있고 어디는 못 쓰는지 의회가 직접 정하는 법이지. 2026 회계연도 NDAA에 이렇게 박아 넣었어. 주한미군 28,500명 아래로 줄이는 데는 예산을 못 쓴다. 트럼프가 혼자 결정해서 빼고 싶어도 돈 자체가 안 나오게 의회가 자물쇠를 채워버린 거야. 그리고 주한미군 성격이 바뀌었어. 예전엔 인계철선이라고 했지.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군이 자동으로 같이 죽게 되는 자동발동 장치 같은 거. 근데 지금은 전략적 유연성으로 정의가 옮겨갔어. 한국에 깔린 미군을 중국 견제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거. 정리하면 미국이 한국을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안 놔주는 거야. 대중국 전선에서 한국이 빠지면 미국이 손해니까.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카드, 작전권 전환이야. 작전권이 뭐냐? 정확히는 전시작전 통제권, 그러니까 전쟁이 터졌을 때 한국군을 누가 지휘하느냐 그 권한이야. 6.25 이후 지금까지 70년 넘게 미군 대장이 한국군을 지휘해왔거든.
그걸 이제 한국이 가져온다는 얘기야. 주한미군 사령관 브런슨이 2026년 4월 22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직접 말했어. 작전권 전환 시점은 2029년 1분기다. 한미가 같이 만들 새로운 사령부를 미래연합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한국군 사성장군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이야. 지금까진 전쟁 나면 미군 대장이 우리 군을 지휘했는데 그게 한국군 손으로 넘어오는 거지. 이게 왜 안도 카드냐? 작전권을 넘겨줘도 될 만큼 한국 군대가 컸다는 미국의 공식 인정이거든. 그러면서 미군은 빼지 않아. 지휘봉만 한국 손에 쥐어주는 거야. 자, 그럼 중국은 어떨까? 중국이 갑자기 대만 치고 한국까지 흔들 가능성, 이거 걱정하는 사람 많은데 데이터를 보자. 인민해방군 상장과 중장 101명이 2022년 이후 숙청되거나 사라졌어. 2025년 한 해에만 62명이 잘려나갔고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단 한 명만 남았어. 자기 군대를 자기가 깎아내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군대가 바다 130km 건너서 대만 상륙전을 깔끔하게 칠 수 있을까? 게다가 시진핑은 푸젠성에서 17년을 일했어. 대만 바로 맞은편, 대만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대만 17년을 옆에서 본 사람이 카드를 쓰러뜨릴 리 없어. 손에 쥐고 흔드는 게 훨씬 이득이거든. 그래서 카드 6번과 7번을 합치면 그림이 이렇게 정리돼. 미국은 법으로 한국 못 빼고 작전권까지 넘기면서 동맹 등급을 올리는 중. 중국은 자기 군부 정리하느라 정신없고 시진핑 본인이 대만을 무력보다 압박카드로 쓰는 게 합리적인 사람. 미국은 한국을 못 놔. 중국도 한국을 못 흔들어. 여기까지 한국 카드 7장을 파셌어. 근데 안심하라는 얘기로 끝낼 생각은 없어. 한 번은 짚고 가야 할 조건이 있거든. 대만이 흔들리면 한국에도 단기 출렁임은 와. TSMC가 며칠만 차질을 빚어도 그 라인에 물려있는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발주가 흔들리고 그 끝에 우리 SK 하이닉스랑 삼성도 한 번씩 출렁이거든. 근데 그건 출렁임이지 추락이 아니야. 배가 흔들리는 거랑 가라앉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 그럼 이 균형이 깨지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 한국이 7장 중에 한 장이라도 자기 손으로 떨어뜨리는 경우야. 메모리 인력이 빠져나가거나 LNG 다변화를 다시 한쪽으로 몰아주거나 동맹 신호를 어정쩡하게 보내거나 외부에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떨어뜨리는 거. 그것만 안 하면 게임은 우리 쪽이야. 그래서 직장인 입장에서 챙겨야 할 게 명확해져. 한국 반도체도 흔들린다는 헤드라인은 단기 노이즈로 받아. 대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HD 현대, 한화, 한수원 이 5회사의 분기 실적이랑 수주 흐름은 챙겨봐. 그게 너 노후랑 주식이랑 취업이랑 다 묶여있는 줄이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한국과 대만. 한 장만 흔들려도 무너지는 집이랑 7장 들고 있는 집은 같이 놓고 비교할 사이가 아니지. 오늘 같이 본 카드 7장 머릿속에 한번 펼쳐놓고 가. 그게 너 노후랑 주식이랑 회사랑 다 묶여있는 줄이니까.